서울 동대문경찰서 절도 혐의 조사 대응에 왜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절도 혐의 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방향을 정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정의 범위, 표현의 강도, 고의성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본인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느끼지만 조서에는 단정적 표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문장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전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피해 회복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초범인지, 반성의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시간 순으로 구조화해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는 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약식 명령, 정식 재판 여부까지 이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이후 흐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공 보수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사건 자체의 구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보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장 행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을 설계해온 경험이 있어 합의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의 전략이 이후 민사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바로 수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듣고 사건을 분류한 뒤 대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009년 이후 형사 민사를 함께 다루며 유지해온 기준은 조사 단계에서의 설계였습니다. 2014년 개소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한 별도 분쟁 없이 이어온 것도 같은 태도를 유지해온 결과입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바로 조사받는다는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결국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절차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이후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